지금부터 사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대로라면 44쪽 중심지를 답사해 봅시다 라는 부분을 공부해야 할 차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중심지를 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중심지를 답사하는 계획도 세워보고 마지막으로 그 계획에 따라 실제 답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까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라인 답사로 조금 바꿔서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답사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계획서를 세우고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까지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시간의 사회 공부로는 조금 학습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주 월요일 사회가 2시간 들어있는 월요일에 이 부분을 살짝 옮겨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4쪽을 잠깐 넘어가고요. 쭉 교과서를 넘겨서 50쪽 단원 마무리 부분을 먼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44쪽부터 49쪽까지의 활동은 다음 주 월요일 2시간 있는 사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쪽 단원 마무리 부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두 사회책과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50쪽부터) 있는 단원 마무리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까지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답을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활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실제로 여러분이 책을 뒤적여 보거나 머릿속에서 정답을 생각해보는, 그래서 책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동영상 속 답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원은요, 지역의 위치와 특성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이 단원에는요, 작은 소단원 2개가 있었죠. 첫 번째, 지도로 본 우리 지역. 두 번째, 우리 지역의 중심지라는 2가지 단원이었죠. 네,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과 여러분의 책이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있는 지도로 본 우리 지역 부분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에는 네모칸이 2개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네모칸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첫 번째 네모칸을 채워볼게요. 시작!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가야 할 정답은 써볼까요? 지도. 그럼 나머지 이 2개 칸을 정답을 한번 채워보세요. 채워봤나요? 그럼 여러분이 채운 정답을 보고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째 동그라미 문장입니다. 시작! 네, 2번째 정답은요, 여러분이 채워 넣은 것처럼 방위표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째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호는 학교, 우체국, 논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이고 법례는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나타냅니다. 4번째, 마찬가지로 답을 채워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의 정답은요, 축척이 되겠네요. 마지막 이 동그라미 선생님과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에서는 땅의 높낮이를 등고선과 색깔로 나타내며 등고선은 땅의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럼 이제 소단원 두 번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도요, 이미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에 정답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여러분 책에 표시를 해야 될 정답들이 이 두 번째부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상업, 또 산업, 관광까지는 여러분 책에 바로 채우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 두 가지 네모 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활동해 보세요. 다들 활동해 봤죠? 그러면 첫 번째 네모 칸에 정답을 채워서 본인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는 정답,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처럼 중심지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또한 이 부분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미 지금 한 가지가 남아있긴 한데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정답은요, 행정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곳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다 채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50쪽 밑에 있는 마지막 부분, 내가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또는 더 배우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써볼 거예요. 이 부분은요, 따로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가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더 배우고 싶은 내용 역시 다를 수 있죠. 각자가 한번 동영상을 정지하고 써보도록 합니다. 지금 예시로 몇 가지를 적어줄 건데 본인이 충분히 써보고 난 후에 선생님의 답을 확인합니다. 지도에는 우리가 새롭게 배운 부분들, 방위표, 기호와 범례 또는 축척, 등고선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적어도 좋겠고요. 또한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알면 지도를 실제 상황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본인의 생각을 적어도 좋고요. 또 앞으로 더 배우고 싶은 내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의 다양한 중심지를 답사하여 직접 실제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예시로 이런 부분들 적어보면 좋겠네요.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혹시 어려워하는 친구를 위해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5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0쪽과 다르게 51쪽부터는요. 위쪽에 나와 있죠. 사고력 쑥쑥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서 풀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51쪽부터 52, 53쪽이 모두 사고력 쑥쑥 부분입니다.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 지도에는 어떤 정보가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이미 3명의 친구들이 예시로 지도에 나타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시청, 산, 도로 등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어. 첫 번째 친구가 말한 대학교, 시청, 산, 도로 등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각자 색연필로 이 친구가 말한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대학교, 시청, 산, 도로. 대학교가 지금 이 부분, 또 여기도 대학교가 있고요. 또 시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청. 대학교 시청. 그 다음 산은 또 어디 있나요? 산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데 산이 여기 있네요. 산, 그리고 도로들이 나와 있죠. 지금 이 친구의 말을 이 색깔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친구의 말풍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위표로 위치를 알 수 있어. 천안 종합운동장은 천안시청의 북쪽에 있구나. 우리 방위표를 활용해서 위치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공부도 충분히 해봤었는데요. 이 친구가 말한 방위표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위표는 이쪽에 있네요. 방위표. 이 친구의 표현. 자, 여기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또 세 번째 친구의 말풍선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가 많고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이 있는 것을 보니 교통이 발달한 곳인가 봐. 자, 이 친구의 표현을 다른 색깔, 자, 노란색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노란색을 활용해서 이 친구가 말한 도로가 많고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이 있는 것을 보니 교통이 발달한 곳인가 봐. 버스터미널 어디 있습니까? 여기인데요. 천안 종합터미널. 그리고 어디 기차역은 어디에 보이나요? 기차역은 천안역. 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 기차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 여러 가지 역이 있는데 한 가지만 동그라미 해봤습니다. 자, 친구들은 지도를 보면서 이런 정보들을 찾았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 이외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이 부분 말풍선에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봅니다. 정지하고 활동해 보세요. 네. 그럼 선생님은 한번 예시 자료를 한번 보여줘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물론 다양한 답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 부분 한번 써볼게요. 등고선과 색깔로 산의 높이를 알 수 있어. 우리 등고선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한번 적어봤고요. 꼭 이것만이 정답인 것이 아니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산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산 옆에 숫자가 높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월봉산과 남산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겠네요. 남산이 월봉산보다 낮구나. 이런 것도 지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양하게 자기 생각을 써보고 조금 그 방법이 어렵다면 여기에 선생님이 보여준 것을 한번 정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도를 찾아보고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지도 활용 계획을 써봅시다. 자, 문제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여러분 책에 이미 예시가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시. 우리 지역의 놀이공원 안내도를 보고 놀이기구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을 정할 거예요. 이건 역시 지도를 활용하는 계획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생각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광주의 생활 참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주의 생활 23, 25쪽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그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지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지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광주의 생활 23, 25쪽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2쪽. 이번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편지를 여러분이 눈으로도 읽어보겠지만 선생님이 한번 들려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훈이가 진서에게 쓴 편지입니다. 진서에게. 안녕. 내가 사는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야. 천안시는 충청남도 교통의 중심지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고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천안에 많이 온단다. 역이나 터미널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 상점들도 많이 생겼단다. 교통이 편리해서 아파트나 회사 건물도 많이 생기고 있어. 언제 한번 천안에 놀러와. 그럼 안녕, 도훈이가. 이번엔 진서가 도훈이에게 쓴 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훈이에게. 안녕.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있어. 제주 관광의 중심지인 중문 관광단지를 소개할게. 천재한 폭포, 여미지 식물원, 다양한 박물관 등이 있단다. 해수욕장도 있어서 여름에는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러 와. 휴가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온단다. 관광객을 위한 상점도 많이 생겼고 상점에서는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제주도 상품을 팔고 있어. 이곳에 한번 놀러와. 잘 지내? 진서가. 자, 이 두 가지의 편지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훈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충청남도 천안시인데 무엇의 중심지라고 했죠? 네, 교통의 중심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서가 살고 있는 곳은 무엇의 중심지라고 되어 있나요? 네, 여기 관광의 중심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똑같은 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도훈이가 살고 있는 곳에 많이 보여지는 장소,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부분들을 자주 볼 수 있대요. 진서는요, 이러한 부분, 폭포, 식물원, 박물관 또는 해수욕장 같은 곳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중문 관광단지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 다음 쭉 읽어보다 보면 비슷한 부분들도 아주 있었어요. 방금은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라는 단어가 보이니 이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또 여기에는 약간 말이 바뀌어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두 군데가 모두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점들도 많이 생겼어. 여기는 관광객을 위한 상점이 많이 생겼어 라는 부분이 동시에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잘 보니까 공통점들이 많이 눈에 보일 거예요. 공통점. 그럼 또 차이점엔, 다른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파란색으로 밑줄 해놓은 주로 이용하는 시설도 다르죠. 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눈 부분을 여기 표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동영상을 정지하고 정리해 봅니다. 어디 선생님이 이제 정답을 한번 여기 선생님의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쓴 것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공통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 있었고요. 또 상점이 많다. 그리고 상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큰 건물이 있다. 차이점으로는요. 네.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이 다르다. 목적이나 이유라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선생님 걸 보면서 보충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심지를 소개하는 편지를 써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와 교환해보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각자는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3번은 X 표시를 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도 이렇게 작게 X 표시를 한번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5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활동을 할 때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중심지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는 부분입니다. 각자의 상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정답이 없겠죠. 먼저 1번. 미래의 중심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역의 중심지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면 좋을지 친구들과 의논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에서 내가 우리 지역의 중심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선운지구도 괜찮고요. 넓게 봐서 내가 가본 광주의 여러 중심지를 상상해봐도 좋아요. 그곳에 내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바꾸고 싶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부분까지 할 건데 어디 한번 이 부분의 동영상 자료 보겠습니다. 답사하다 보니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미래의 중심지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 나는 우리 지역 중심지에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공기가 맑은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중심지 곳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주변이 더러웠어. 이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담배꽁초 쓰레기통도 없애서 깨끗한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는 도서관이 없는 것 같아. 도서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방금 말한 친구들의 의견으로 이 칸을 한번 예시로 채워본다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늘리고 싶은 것, 혹은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 나무, 또 문제가 있거나 불편해 고치거나 바꾸고 싶은 것,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이곳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부담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이곳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에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 부분에 글이나 또는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해보면 됩니다. 예시 자료를 한번 보여주자면요.
이런 그림 자료도 있네요. 자, 위에서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도서관을 그렸고요. 또 나무도 많이 보이고요. 담배꽁초 쓰레기통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앤 후 나는 이렇게 미래의 우리 지역 중심지가 이렇게 변하면 좋겠어 라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단원 마무리 부분을 다 공부해 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활동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선생님이 수업을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을 다 채워서 53쪽까지 학습을 꼭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53쪽 우리가 오늘 공부한 50쪽부터 53쪽까지의 부분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요. 오늘의 숙제는 이 부분을 다 채운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빈 공간이 보일 거예요. 53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빈 공간에다가 부모님의 확인 사인을 받을 거예요. 50쪽부터 53쪽까지 잘 공부했는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이 부분에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페이지를 다 찍어서 올릴 필요는 없고요. 부모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 53쪽 부분을 이 한 장만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 사인까지 있는 이 53쪽을 사진 찍어서 각 학급의 SNS에 댓글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사회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